네, 행정상 이제 결과적으로 청구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상 결과적으로 청구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그 법 여부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행정상 결과제거 청구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립 요건 요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인 논의니까요.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는데.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에 의한 침해다. 여기서 이제 공행정작용은 법적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또한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관리작용, 비권리작용도 포함된다. 법률상 이익의 침해입니다. 위법한 권력행사의 결과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해야 하며 또한 법적 보호가치가 있어야 된다. 위법한 상태의 계속성이죠. 결과적으로 청구권은 현존하는 사실 상태와 관리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에 대한 침해가 계속적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행위 위법성, 결과적 청구권은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의 존재 여부는 사실심의 변론 종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상 손실보상입니다. 사실 이 손실보상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오래된 이론적인 논의가 되겠죠. 손실보상이라는 게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사회적인 논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손실보상. 이 개발이익을 그러니까 해당 공익사업 지역 내에 이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줄 것이냐, 아니면 개발이익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줄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이 행해져 있고 그에 대한 또 다른 맨 처음에 이제 땅값을 이제 수용할 때 하는 개발이익 관련된 쟁점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약에 아파트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업 시행자가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게 LH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그 사업 시행자가 갖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뻥튀기 된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또 환수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출발점이 손실보상이고 토지 수용이죠. 토지 땅값을 너무 헐값으로 팔렸다. 근데 이제 그 헐값으로 땅을 공시지가로 샀어요, 사업시행자가. 그래가지고 그걸 토닥게 했어요. 택지개발을 했어요. 그걸 나중에 민간 아파트 사업시행자에 팔았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그 공익사업시행자가 땅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개발이익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택지를 샀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집을 졌어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많은 또 분양해가지고 고분양해가지고 또 수익을 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익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개념 학습 이런 걸 통해서 이론적인 법리 학습 이런 거를 또 해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인 법리 학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 의 보장과 공평부담에 견지해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를 말한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권적 행사로 인해서 돈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행정상 손실보상은 여기서 뭐예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나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행위나 손실보상이다. 토지 수용, 징발, 농지매수 등같이 법률이 처음부터 개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권한을 행정주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그 권한의 적법한 행사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말한다.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인 보상이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서 특정한 개인이 입은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공평부담 견지해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시켜 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실보상이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원인은 언제나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정당한 권한 행사에 의해서 가해진 손실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것은 당연히 공법적 성질을 가지며 그 보상 의무도 공법상의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제한 즉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실보상은 비재산적 손실, 즉 생명, 신체, 건강 등에 관한 이익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있어서 보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특별한 희생과 그 다음에 보상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는 뭐냐, 그렇죠? 자, 이론적 근거와 실적 법적. 이론적 근거는 재산보장과 공적 부담의 평등 원칙이라고 보는 거 타당하고, 실적 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과는 달리 헌법의 그 보상 기준과 방법에 관해서는 정한 일반법은 없고, 우리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 일반법적 지위에 있고요. 개별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로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토지보상법 이외에 개별법, 국토개혁위원회 법률, 도로법, 하천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헌법 제23조의 3항의 효력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지금 그 법 보상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헌법을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렇죠?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두고 말하는 건데요. 손실보상의 요건에 보면은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침해고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하고 이제 보상 규정인데요. 만약에 이제 보상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헌법 23조 3항에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를 그러면 헌법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입법 방침에 불과하다. 입법 방침설. 근데 이제 이걸 주장하는 학자는 지금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헌법은 방침이다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위헌무효설.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왜냐면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으니까 위헌이죠. 무효에 해당한다. 이거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된다. 뭐 이런 법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 효력설입니다. 헌법을 직접 적용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어떻겠느냐? 야, 이 설은 그 자체로서 실질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만을 규정하고 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아니한 특별한 법률로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국민의 헌법 규정에서 직접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효력설. 근데 크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박효선 교수님이나 김동현 교수님 주장하는 것인데, 학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헌법을 직접 적용해서 보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입법부가 해야 될 거를 사법부가 하잖아요. 그래서 권력 분립에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돈 주자라는 이제 측면에서는 아주 합당한데, 직접 효력설하고 유추 적용서 돈 주자 이런 건 합당한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이설은 헌법 직접 효력설은 헌법은 그 자체로서 실정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만을 규정하고 보상을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아니한 법률로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국민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직접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견해는 헌법 제23조 3항에서 정당 보상 원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헌법 규정도 법 규범으로 입법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구성을 갖는다고 보는 데 근거한다. 그러나 헌법 제23조 3항은 보상은 법률로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 효력설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추적용설입니다. 이것도 보상하자는 거죠. 직접 효력설이 직접적으로 헌법 근거에서 보상을 청구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이 사람은 먼저 그 보상 규정을 결한 헌법의 법률의 유연성을 인정하면서 헌법 제23항을 직접 적용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관계 기준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하자, 이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보상 입법 부작위 유연설, 이거는 8.14 이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본다고 그래요. 보상 입법 부작위 유연설은 헌법 제23조 3항과 헌법 제23조 1항, 2항은 별개의 논의로서 공용 제한 규정 자체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공공필요를 위한
공용 제한을 하면서 손실보상을 위한 규정이 결여된 것이 보상입법 부작위원이라고 보는 견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판례 태도 보시면 이게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 이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직접 표력서라든지 위험 묘사를 했다. 최근에 이제 유추적용설 관점의 학설이 지금 많이 판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과거에 이제 위험 묘설 앞에 판례가 있고요. 최근에 유추적용설 보면은 463페이지 구소산업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이나 손실보상에 관한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방법에 의해 행사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토지보상법에서 그러니까 민사소송 방법으로 바로 행할 수는 없고 재결을 절차를 거친 다음 그 다음에 손실보상을 청구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 손실보상 하자는 거는 직접 표력사라고 지금 유추적용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론적인 논의를 한다 그러면은 손실보상을 하는 쪽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잡아서 보시면 훨씬 좋은 이론적인 구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의 성질과 요건입니다. 그렇죠? 또 뭐 아주 이런 이론적인 논의가 상당히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공권이냐 사건이냐 이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 인정 후 협의는 우리가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데 그 전에는 모두 이제 사법상의 계약으로 봐요. 그래서 공사법 이원 체제에서 사건과 공권이 상당히 동시에 담겨져 있는데 이 하천법 전화협체 판결에서는 이 공법상 권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하천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이다 이렇게 논리를 잡아주시는 것이 상당히 좀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464페이지 보면은 하천법 등이 하천구역으로 공권설 입장의 판례입니다.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것은 헌법 제23조 3항이 선언하고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하천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서 하천법이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사유주를 국유로 하는 이른바 입법적 수용이라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손실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사인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야 할 것이며 이 때문에 개정 하천법 이래 현행 하천법 이래까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하천법 본칙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것으로 규정되어 왔거나 해석되어 왔고 실무상으로도 계속하여 행정소송 사건으로 처리해왔다. 그런데 개정 하천법은 그 부칙 2조 1항에서 개정 하천법의 시행일이 1984년 12월 30일 전에 유수지에 해당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특별조치법 2조는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모두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거나 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실보상의 요건. 모든 걸 하려면 이제 요건이 해당돼야 되겠죠. 먼저 재산권이어야 된다. 자, 손실보상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재산권이란 소유권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일체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렇죠? 토지보상법 3조에서는 보상 적용 대상이 토지만이 아니라 토지 외에 의한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임목, 건물, 정착물,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권, 그렇죠?
쭉 이런 내용이 있다. 공권적 침해는 보상 청구 성립법에 의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침해의 적법성,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공권적 주체에 의해 행해 의혹되고 지향되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대방의 재산권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침해 직접성. 그 다음에 공공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공공필요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입니다. 공공필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항상 해둬야 될 이론적인 논의죠. 그렇죠? 상당히 불확정 개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한 희생. 보상을 받으려면 이제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희생은 인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형식설과 실질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판례들을 쭉 보시면은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 그렇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뭐 이런 내용들, 특별한 희생에 관련된 뭐 8,14 관련된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경계이론 분리론에서 경계이론과 분리론이 뭐냐? 그러니까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으로 넘어간다. 이게 경계이론. 이 471페이지 보면은 경계이론이란 보상을 요하지 않는 사회적 제약은 재산권 제한의 강도가 일정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보상을 요하는 공용 침해로 전환되는 거다. 이게 경계이론, 뭐 문턱이론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분리론은 472페이지 보시면 헌법 제23조 1항 및 2항의 문제로 보는 견해로서 사회적 제약을 정한 재산권의 내용 규정과 수용 규정은 별개의 제도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8,14에서 뭐 분리론을 채택했다.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행법제에서는 경계이론 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계이론 관점이다. 모든 교과서는 전부 경계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 기준설, 그래서 인적 범위가 특정되어 있느냐, 형식설, 실질설은 침해 본질과 강도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보호가치설, 수인한도설, 목적이배설, 사적용설, 상호성설 쭉 이런 학설적 논지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설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이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모든 그것이 형식설과 실질설이 모두 뭐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특별한 희생을 판단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판단 이것이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은 판단을 통해서 보상을 반드시 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밀한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시 여러분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강의 마치겠습니다.